자, 이번 비디오는 서플리멘터리 비디오, 옵셔널 비디오로 좀 더 앵귤러 모멘텀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예제도 많이 풀어봤는데요. HO는 I 오메가를 통해서, 그러니까 방금 바 문제 같은 경우에 바에 이게 진흙이 와서 붙는 경우에 충돌 직후의 앵귤러 모멘텀은 컴바인드 된 I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서 구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꼭 그렇게 구하지 않고 충돌 직후에 바의 앵귤러 모멘텀과 머드의 앵귤러 모멘텀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방법은 서로 등가를 이루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하나씩 풀어볼게요. I 컴바인의 경우에 지금 모먼 오브 이너샤 바에 대해서 따로 구하고 모먼 오브 이너샤 머드에 대해서 따로 구하게 되면 바에 대한 모먼 오브 이너샤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12분의 1 ml 스퀘어에다가 md 스퀘어, 그러니까 패럴렐 액시스 테어렘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 되고요. 지금 L이 3L입니다. 길이가. 거기에다가 머드에 의한 모먼 이너샤 해서 결국은 m 플러스 m의 l 스퀘어 이렇게 컴바인드가 나옵니다. 따라서 이때의 앵귤러 모멘텀은 그 I 컴바인드, 즉 캐피털 M에다 스몰 m 더한 거에 l 스퀘어 오메가가 되죠. 자, 이것을 따로따로 한번 앵귤러 임펄스를 구해보겠습니다. 바의 5점을 중심으로 한 앵귤러 모멘텀과 머드의 5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텀입니다.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에 의해서 R 크로스 MV의 바, R 크로스 MV의 머드로 나누었고요. 바의 경우에는 바만 딱 보면 센터로 매스가 이 바의 중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리는 0.5L이 되겠죠. 따라서 R 크로스 MV 로 표현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머드는 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L, ML, 오메가가 되겠습니다. 이 식을 잘 정리하면 4분의 1 M의 캐피럴 M의 스몰 M의 L 스퀘어 오메가가 됩니다. 자, 하나는 I를 콤바인을 해서 I에 구한 다음에 오메가를 곱해줬고요. 두 번째는 각각 바의 앵귤러 모멘텀, 머드의 앵귤러 모멘텀을 구해서 더해준 것인데 왜 이 값이 다르게 나올까요? 제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거죠? 혹시 학생 여러분은 캐치하셨나요? 혹시 아직 캐치를 못하셨다면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어느 지점이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연속해서 비디오를 들어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그 리지드 바디인 H의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때 R 크로스 MV, 즉 여기다가 R의 무게중심 그리고 V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. 왜 그러죠? 원래 그 리지드 바디라는 것은 리지드 바디 앵귤러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파티클이 무수히 많다고 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물리량이잖아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파티클 하나하나에 대해서 R 크로스 MV를 적분하게 된 것일 텐데 이때 파티클의 R, 즉 그 5점을 중심으로 한 거리와 그리고 그때 velocity V는 거리 디펜던트하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. 즉 이 VI라는 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고요.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값이 ml 스퀘어 오메가가 됩니다.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. 그래서 처음에 저쪽에서 무게중심만 갖고 구했던 4분의 1 ml 제곱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때 리지드 바디는 파티클을 적분해서 구한다는 것 잘 생각하시고 실수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머드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리지드 바디가 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리지드라는 바디가 이 5점이라는 피봇에 충돌하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점도 마찬가지로 바의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한 앵귤러 모멘텀, 충돌 직전의 앵귤러 모멘텀입니다. 충돌 직전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을 때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역시나 이것 적분해야 합니다. 각각의 파티클, 요 하나의 파티클이 쭈루루루루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 그 리지드 바디 이른다고 치면은 이 파티클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적분해야 되는데요. 이때 RI의 VI가 이 회전하는 것과는 달리 이 VI가 변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만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따라서 이 VI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constant V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앞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 값들은 질량과 거리를 적분한 값은 무게중심과 그 MV, 뭐 V는 다 똑같으니까 질량 중심 이건 다 똑같죠?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
따라서 리지드 바디라 하더라도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적분을 하였을 때 그 값이 토탈 매스에 대한 velocity, 마치 파티클처럼 다룰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앵귤러 모멘텀을 포뮬레이트 할 때 내가 언제 I 오메가를 쓰는지 일반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제너럴 모션, 트랜슬레이션에 회전을 포함하고 있는 제너럴 모션은 I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요. 만약에 파티클이거나 아니면 파티클처럼 운동하는, 사실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 없다고 하면 파티클과 매우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R 크로스 MV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